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 수업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 이어서 타임 차트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3회 대비 관련해서 타임 차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관련도 최근에 있었던 72회 타임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저희 관련도 기출 PC 문제 중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72회 3일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차트 1번 실제 이제 그 시험 내용이죠. 물론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또 사실 시험이라는 게 관련도 문제가 완전히 복원되고 그 내용을 기반해서 학습을 한다. 좋은 부분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그리고 또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 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72회 3일차 타임 차트 시험에 있었던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 첫 번째 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화면에 내용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부분이 뭐죠? 바로 입출력도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보시면은 처음에 푸시 버튼이 먼저 나왔어요. 항상 이제 관련도 보면은 3일차 중에 한 1차는 이 푸시 버튼이라든가 셀렉터 부분 위치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그렇죠. PC 입출력도 푸시 버튼이 먼저인지 셀렉터가 먼저인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셀렉터 그리고 푸시 버튼 이렇게 뭐 단일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그룹화해서 하지만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뭐 셀렉트, SSA, PBA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입출력도 부분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출력은 그대로네요. PLA부터 해서 PLE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봐야겠죠. 마찬가지 이제 계속 이런 패턴이긴 한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아무튼 현재 요구사항 내용이 셀렉터 스위치 SSA ON이고요. 그리고 SSB가 OFF일 때 아래 내용이 동작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2번, 3번 내용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타임 차트 보시면 패턴이 3개였어요. 그 전에는 한 A 패턴, B 패턴 2개 정도였는데 70회 3일차 구성에서는 A, B, C 70회가 모두 타임 차트 1번은 A 패턴, B 패턴, 그리고 C 패턴 그래서 세 가지의 패턴 구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3회는 4개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도 그렇죠. 뭐 2개, 3개 정도 그리고 72에 3가지 패턴이 나왔으니까 73화에서도 충분히 이런 유형의 패턴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 패턴에 대해 동작을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A 패턴은 보시면 지금 푸시 버튼 PBA죠. 한번 적어볼까요? PBA 푸시 버튼을 어떨 때 보면 눌렀다 뗄 때죠. 폴링 엣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접점이 네거티브 접점을 사용해야겠구나 알 수 있고요. PBB 역시 어떻습니까? PBB 역시 똑같죠. 네거티브 접점이에요. 눌렀다 뗄 때 폴링 엣지. PBC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PBC. 자, 물론 다 똑같지만 시험에서 어떤 거는 뭐 라이징 엣지
또는 어떤 거는 폴링 엣지 구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들 잘 보고 판단하시고요. 결국은 이제 PBA 눌렀다 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A 패턴을 동작을 시작하는 동작 버튼, 그리고 PB가 B 패턴, 그리고 PBC가 C 패턴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PB, A, B, C 순서대로 해서 A 패턴, B 패턴, C 패턴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타임 차트 내용과 요구사항 내용을 잘 비교 분석하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패턴은 정의됐고, 그리고 지금 5번 볼까요? 자, 푸시 버튼 PBA, PB, PBC는 서로 상호 선임 입력. 우선 인터로 관계다라는 부분은 이 말은 푸시 버튼 PBA 위에서 동작하는 A 패턴이 동작 중일 때 PBC 또는 PBB 즉 다른 푸시 버튼에 입력이 들어와도 그 부분은 동작하지 않는다, 즉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PBA가 있고 뒤에 PBB, PBC 누르고 있죠. 그래도 동작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즉 A 패턴 동작 끝나는 부분까지는 어떠한 다른 버튼이 들어오더라도 선입력 우선 인터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죠. PB가 들어올 때도 역시 PBC나 PBA 버튼 입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동작되지 않고요. 마찬가지 PBC 역시 PBC에 동작하는 C 패턴에서 푸시 버튼 PBA, PB 들어와도 이 부분은 다 무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셀렉터 수위 6C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SSC 입력 들어오죠. 들어와도 이 부분이 보면은 자, 잘 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SSC 타임 차트 상에서 이렇게 누르는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아래의 타임 차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의 뭐랄까 함정이죠. 예,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6번에 설명은 더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SSC 들어왔을 때 또는 뭐 다른 부분 이것은 뭐 버튼 다 사용하는데 만약에 내용을 미치지 않는 버튼이나 셀렉트 입력이 있다 하더라도 타임 차트에 잘 구분하시고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좀 요거 다시 화면 정리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버튼별 동작 구성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했는데 지금 이제 PBA, PBB, PBC다. 그래서 각각 A, B, C 패턴.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게 2초예요. 2초. 요 2초고 2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 버튼 PBA 눌렀다 뗄 때 네거티브 접점 들어올 때 지금 SSC PLC죠. PLC가 2초 점등하고 적어볼까요? 자, PBA 자, 어떤 거 네거티브 접점 들어올 때 처음에 PLC 요거 2초죠. 2초 그리고 PLB 그리고 PL D네요. 얘도 2초 그리고 그다음 PLA PLA 그 다음에 PLE가 또 2초. 자, 이 부분이 지금 2초 2초니까 총 합하면 6초네요. 그렇죠? 근데 반복을 합니까? 하지 않죠.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끝나고 나서 6초 이후에 딱 끝나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버튼의 동작에 따라서 좀 점등하는 램프의 위치만 다르지 한 번씩 점등 소등하고 나서는 그렇죠. 끝난다는 거죠. 반복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반복 아니다. 요런 거.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반복을 시켜놔요. 예, 타이머 여기 같은 경우도 타이머 하나면 되죠. 여기 우리가 A 패턴에서 뭐 T0라는 타이머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적어보면 뭐 TON T0 그래서 60 이렇게 주시면 되죠. 각각 조건 3가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습관적으로 B0, T0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반복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예, 끝나고 사실 끝나면서 뭘 합니까? 푸시 패턴 PBA 여기 지금 자유유지 걸려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유지를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코드 생각을 해보고 갈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푸시 버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네거티브 점점이죠. 이렇게 쭉 올 거예요. PBA 올 거고, 그리고 일단 자유유지 걸어야 되죠. 눌렀다 떼더라도 동작하니까.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일 M0 하나 두고요. 자, 끝났죠? 그리고 여기 자유유지 걸어야 되죠? M0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오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저점을 줘요. 1점 줘서 자 그러면 TON T0 우리가 6초였죠? 이게 2초 2초니까 전체 6초니까 60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해요. 3가지. 왜냐면 이제 하나는 PLC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가 PL 뭐죠? B네. B하고 PL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L C가 아니고 A죠. A랑 PLE 이렇게 하고 6초가 이제 딱 되잖아요. 된 순간에 여기에 뭘 한다? T0에 B접점 걸어서 자유지 해제해 주면 되죠. 해제해 주면은 어차피 타이머 동작 또 안 하죠. 예, 굳이 뭐 여기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예.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뭐죠? A 패턴이죠. 그러면 B 패턴은 어떤가요?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타이머 A 패턴에서 뭐 T0 타이머 썼다. 그럼 B 패턴은 T1 쓰면 되죠. C 패턴 T2. 자, 그러면 사실 모양 유형은 얘랑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타이머 이름이라든가 버튼 이름, 뭐 사용하는 자기유지 관련된 내블레이 이름, 그리고 출력 부분 요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B 패턴은 지금 PLC가 아니라 PLD가 먼저 2초, 그 다음에 PLA, PLE가 2초, 그리고 PLC가 2초. 얘도 지금 전체 6초죠. 예, 60, 60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끝나면 어떻게? 타이머 T1이겠죠. T1이니까 T1에 비접 좀 넣어서 자유유지 끊어주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PBC에 동작하는 C 패턴 역시 여기 이제 자유유지 끊어주는 게 T2의 비접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점등하는 램프가 PLA 2초 하고 이제 PLE 이 두 개가 2초 하고 PLC 2초, 그 다음에 PLB, PLD 2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6초가 지나면 똑같죠. 네, T2 6초가 되면 여기 자유유지 끊어주면 되겠죠.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건, 우리가 이제 앞서 A 패턴, B 패턴 두 개 있을 때는 뭐 각각의 내블레이 통해 가지고 동작을 못하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상호 인터로그 하니까 세 개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PBA만 잠깐 볼게요. 자, 네거티브죠? 예, PBA. 자, PBA. 자, 쭉 들어와서 자기유지 걸어야 되니까 M0 하나 걸 거고, 자, 네블레이 M0 이렇게 연결하면 자기유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M0 있고, 뭐 요건 뭐 타이머 관련해서 갈 거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 타이머에 대한 비접점 하나 있으면 될 것이고, 자, 대신 이제 상호 인터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BA가 자기유지 걸어주는 게 M0, 그리고 PBB, 얘가 이제 M1.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PBC 자기유지 걸리는 게 M2다. 라고 본다면, 여기에 PBA가 동작 중이니까, 지금 만약에 PBC가 동작 중일 때 PBA를 누르지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럼 각각에 걸려있는 자기유지, 내비릴레이, 여기에 뭘 한다? 비접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PBA니까 PBB, 이제 M1이죠. M1의 비접, 그리고 M2의 비접을 각각, 요거는 이제 PB, B에 의해서, 얘는 PB, C에 의해서 각각 비점을 걸어주면 됩니다. 예. 내용 별로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각각의 동작, 요거 이제 B 패턴, 요거 C 패턴이잖아요. 패턴이 끝나면 스스로가 자기유지 해제되니까 이 비접이 다시 붙어 있게 되겠죠. 예. 그 PBA가 동작 중일 때는 지금 M0니까 마찬가지 PB나 PBC 자기유지 M1에 연결된 구성에서 M0, M2, 여기는 M0, M1 각각의 릴레이, 램릴레이 비접이 걸려 있을 거예요. 요렇게. 사실 뭐 요런만, 요 접점만 각각 2개씩 넣어주면 되겠죠. 예, 간단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자 지금 PBA 눌렀다 동작하고요. BC 동작을 했어요. 다시 PBA 누르니까 또 동작하죠. 하다가 지금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 SSC 들어와도 영향을 못 미치죠. 아 이거는 뭐 6번에 나와 있긴 한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의미고, 그러면 이제 각각 버튼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패턴 구성이다. 그리고 서로 각각 비접, 내부에 걸려있는 비접에 의해서 자기 서로 이제 상호 인터럭이 걸려있다. 선입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요게 이제 타임 차트 1번 구성 내용이죠. 예,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되겠는데, 2번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2번이 아래에 있죠. 이거는 뭐 이제 계산식이니까, 예, 뭐 시험이 뭐 지금대로 나온다면, 뭐 첫 번째 타임 차트 1은 이제 패턴, 예, 이제 램프 점등하는 패턴 문제고, 타임 차트 2는 계산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구성이 PLC.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똑같이 나오겠죠. 예, 아무튼 요거 이제 버튼 3개, 셀렉터, 그 다음에 이제 램프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타임 차트 2번이니까 첫 번째 구성 SSA가 어떤 상태? 오프. 예, 즉 돌리지 않아야 되죠. 그 SSB만 on, 즉 동작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동작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겠고, 2번을 볼게요. 각 푸시 버튼 누른 횟수를 PBA는 X래요. X. 그리고 PBB가 N이래요. 결국은 적어볼까요? 자, PBA. 자, 누른 횟수예요. 누른 횟수가 얘는 X라고 정의하고, PBB 누른 횟수를 여기선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X의 입력은 1에서 5까지래요. 그럼 얘는 제한 범위가 1에서 5까지. 그리고 N은 0보다 크네요. 자, N은 0보다 큰데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 PB 누른 이 수를 누른 횟수를 n이라고 할 때 n이 0보다 크다고만 돼 있지 뭐 5까지다 10까지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건만 따라서 레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임의적으로 우리가 연습하는 대로 당연히 뭐 n은 0보다 크고 그리고 뭐 5보다 작겠다 뭐 10보다 작겠다, 예, 그 내용이 없어요. 예. 지금 타임 차트 내용 구성 봐도 뒤쪽에 지금 PBA가 하나 다섯 번이네. 다섯 번 눌렀고 얘는 2, 4, 6번이네. 그쵸? 예, 5보다 작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해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임 차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PLC는 자기 해석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주어진 조건 확인하고 타임 차트와 비교해서 맞는지 보고 혹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시험 칠 때 손 딱 들어서 감독관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부분 어떻게 보면 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예. 그리고 PBC를 자, 지금 3번. 자, 푸시 버튼 PBC 눌러서 뗄 때래. 근데 PBC는 또 뭐죠? PBC는 네거티브 접점이죠. 버튼을 눌렀다 뗄 때, 즉 폴링 엣지 때 동작이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램프의 동작을 제어하는 버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얘가 있죠? 자, x가 3일 때 그러면 하나 둘 셋 3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n2네요. 3이 2. 그럼 요거 말하는 거죠? 일대 PLC 램프가 일단은 세 번째인 거 봐서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PBA는 램프의 위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PBC는 PB죠. PB는 이걸 N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자 N-1초 그리고 이후에 1초 온오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N-1초니까 N이 2죠. N이 2니까 N이 2라면 N-1초면 어떻게 돼요? 1초죠. 1초 이후에 1초 온오프 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눌러 뗄 때 얘가 1초 쉬죠. 쉬고 1초 온오프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뭐 반복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x가 1일 때 1이죠. 그럼 요거 이제 위치니까 요거는 이제 뭐 대기초인데 n-1초를 대기한다. 예, 그렇죠? 자, 1초 지금 PBA가 1이니까 얘는 당연히 PBLA겠죠. PLA가 되겠고 PB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n이잖아. n-1이니까 n이 1이니까 1 빼기 2라면 당연히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즉시 0초니까 대기 시간이 0초니까 지금 눌러서 떼니까 바로 대기 없이 1초 온오프 하고 끝내죠. 반복합니까? 없습니다. 예, 여기 반복한다는 말이 없어요. 타임 차트 구성에도 없습니다. 자기 해석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x가 2래 이거 같은데 2예요. 그리고 얘는 4래. 그러면은 2니까 PLB겠죠. 이거 맞네요. PLB. 이거 들어오죠. 자, 그리고 4초래. 그럼 n-1이니까 기다리는 시기는 3초가 되죠. 그리고 3초 이후에 1초 온오프하고 끝내면 돼요. 예, 됐죠? 예.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셀렉트 스위치 SSC 입력 후 복귀할 때래. 할 때면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네거티브죠. 예, 폴링 엣지예요. 요 뗄 때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어요. 얘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 한번 볼까요? 5, 6이에요. 그러면 5니까 PL2겠죠. 6이래. 6이면 600이라면 몇 초예요? 600이라면 5초를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이 시간이 5초가 안 된다는 거야. 5초가 여기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전에 SSC 눌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입력하고 복귀할 때 이미 여기서 뭘 한다? 리셋을 해서 리셋 해버리니까 램프가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대기 시간 중일 때 그때 리셋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구성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서 타임차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좀 지급하니까 정점하고, 자, 보시면 PBC 눌렀다 뗐어요. 자, 여기 지금 비어 있죠? SSC 여기 때 리셋을 하는 거잖아. 네거티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PBC 동작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PBC 다시 누릅니까? 안 눌렀죠? 그리고 SSC 누르다 뗄 때, 입력 후 복귀할 때 여기서 리셋을 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동작을 하고 이후에 다시 PBC 입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죠? 여기서 리셋했죠? 마찬가지 얘도 동작하고, 자, 얘는 지금 SSC 들어와도 복귀할 때 하니까 쭉 가보면 이후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PBC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 재입력 또는 재동작 있습니까? 없죠. 예. 재입력, 재동작 하라는 부분이 요구사항에도 없고, 타임 차트에도 다시 PBC를 누른다는 구성이 없어요. 그럼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습니다. 예, 내용이 없는 걸 임의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해석 하시면 예, 이거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해석 하지 않는다. 예, 분명히 주어지는 타임 차트나 요구사항에 PBC에 대해서 재입력하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이런 분을 직접 봤어요. 예,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 그분 정말 잘하셨는데 예, 그분은 이제 PBC 눌렀다 떼가 다시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예, 어떤 구성이죠? 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했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좀 한자로 뱀다이라고 하죠. 사족이라고 하잖아. 사족. 왜 PC에다가 사족을 다냐 이거지. 그 주어져 있는 내용에다가 잘 이해하고 예, 하라고 있으면 해야 되고 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 뭔가를 구현을 하라는 말이 없잖아. 없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 제가 72의 3일차 2일 타임차트 2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앞서 보면은 뭐 재동작하는 게 있었어요. 예, 관련도에. 하지만 3일차 타임차트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라는 말이 없어요. 타임차트에도 없고, 예, 없는데 왜 여기 또 눌러가지고 동작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이거 자기 해석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말도 없는데 재입력, 재동작 하는 거 예, 할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여기 보면 PBA 여기 입력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동작 이후에 입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레더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얘가 3, 2 들어왔죠? 눌렀다 해서 동작을 해요. 그럼 어차피 여기 뭐 예를 들어 자기유지 M0 걸려있다 본다면 얘가 동작하고 끝나죠? 끝나고 나서 얘는 자기유지 안 끊어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 PBA 뭐 눌러본들 올라갈 겁니다. 4, 뭐 5 올라가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PBC 못 눌러요. 예, PBC 계속 자기유지 걸린 상태에서 결국은 뭐냐면 PBC 한번 볼까요? 네거티브 쭉 해서 뭐 M0 레벨에 걸려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M0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동작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뭐 타이머 있겠죠. 여기 기다리는 타이머. 타이머에서 접점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디서 끊는다? 여기서 끊는 거예요. SSC에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거겠죠? 네거티브 SSC.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네블레이 M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들어왔을 때 네거티브 접점이니까 어떻게 끊는다? 여기 네블레이 한 연결해주고 얘를 통해서 끊으면 되죠. M10 끊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SSB 밀도도 뭐 해야 된다? 들어올 때 이때 뭐 우리가 뭐 요즘 D 메모리 사용할 거잖아요. 그 메모리에서 나날려니까 F 무브 날려서 뭐 00 D0 100을 하든 50을 하시든 그 수만큼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각각의 지금 자주기 있는 거 이 부분을 끊어주는 거는 스스로 여기 타이머에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SSC 입력했다가 복귀할 때 접점 여기서 이제 M10이라 한다면 M10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감독관님이 이제 동작 테스트 할 때 자기가 입력하고 동작 시킬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눌러본들 동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SSC 눌렀다 떼고 다시 입력 받을 때까지 예,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많아요. 예. 자 뭐냐면 요걸 한번 볼까요? 얘들이 입력이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PBC를 누를 수가 있어. 자, 잘 보세요. 자, PBA 0이든 5와 또는 PBB가 자 0이라고 봅시다. 0이라고 할 때 그때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든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BC 내가 눌렀다 뗐어. 그럼 동작이 되든 안 되든 둘째 떠나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유지 걸리죠. 걸린 상태면 다시 내가 이거 안 넣었구나. PBB를 내가 이제 더 눌렀다. 뭐 2, 요거 3으로 눌렀다. 그때 PBC 누를 수 있죠. 못 눌러요. 그러니까 얘들 즉 조건이 있죠. 이 부분 조건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PBC가 눌렀다 떼서 동작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한 번 더 보고 가죠. 예,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던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네거티브 이거 PBC예요. PBC 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와서 중간에 하나 치워야 되는데 이게 지우개인가? 맞네. 이게 지우개네요. 자, 지워놓고 자 쭉 해서 이제 동작하는 이제 뭐 우리가 M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규지 걸어주고 분명히 M1이 있겠죠. 자규지 이렇게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르는 게 물론 이 상태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앞에 SS 뭐 A, SSB 상태 정보가 있고 PBC 있잖아. 여기다가 접점을 A 접점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 즉 PBB X잖아. X가 어디 1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고 N이죠. N이 0보다 클 때 이 경우를 어차피 이제 AND 조건이니까 두 개 만족하는 접점을 내가 M4로 할까요? M4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M4 A접을 넣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때 PBC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 AB 입력도 안 했는데 그냥 얘 눌러버려. 그러면 자유지 걸리겠지. 다시 입력하고 누르려 하니까 통장 안 되죠. 언제? SSC 네거티브 접점 들어와서 초기화 할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기 해석 좀 제발 하지 말고, 예, 그쵸. 주면 주는 대로,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할게요. 예,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시킨 대로 해야지, 그쵸. 예, 뭐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쵸? 자기에서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 요구사항 내용이랑 타임차트 구성 내용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조건 걸려 있죠. 조건 부분 잘 판단해서 예,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제약을 걸어둔다. 예, 이것까지만 좀 꼼꼼히 보시면 예, 아마 73회는 무난하게 PLC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PLC가 우리가 시험이 5시간 중에 PLC는 무조건 40분, 예, 길게는 1시간인데 일단 4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출제위원이나 출제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뭐 2시간, 3시간짜리 문제를 내겠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남들 고심이 많을 겁니다. 적정한 시간, 형평성 있게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제 너무 오버되면 어차피 작업형 못 한다는 거잖아.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더 구성 짜임새 있게 하시면 예, 웬만하면 40분 안에 다 들어와요. 예, 들어와서 레더 구성 끝낼 수 있습니다. 예, 40분이 아니라 사실 30분에 끝내야 되죠. 그리고 10분 동안 느긋하게 여러 가지 동작 테스트 해보시고 예, 손 들어서 감독관님 불러가지고 예, 확인해서 그 다음 제어반 작업 들어가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72회 3일차 타임차트 1번, 2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뭐 시험이 좀 많이 앞당겨졌죠. 체감적으로는 뭐 한 달 반 정도 당겨진 느낌인데, 게다가 이제 지금 12월 2일이에요. 2일. 오늘 이따가 또 축구하죠. 예, 그 한국하고 포르투갈. 아무튼 그것도 좀 보시고요. 일단 12월 2일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연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면 연초입니다. 연초죠. 2023년 연초. 자, 1월 보니까 1월 9일인가 그 필기시험 원서 접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동월 28일 날 중간에 지금 뭐 있어요? 설날 있어요. 설날 있고 28일 날 필기시험 있죠. 그러다가 보면 3월 말인가 3말이나 해서 뭘 칩니까? 필답 칠 거예요. 대충 3초, 4초지. 4월 초에 뭐 이거 며칠 차이 안 될 거예요. 한 3일이나 한 4일, 길어야 한 5일 자 차이 나는데 이후에 작업형 들어가죠. 작업형에 우리가 PLC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푸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메일이라든가 저희 단톡방 올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같이 스터디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잔소리 좀 하는 건데 예, 예, 73회 끝냅니다. 아무튼 다들 이번에 다 됐으면 좋겠어요. 13회. 자, 그래서 일단 GB의 3일차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기 카페 어차피 2일차 뭐 동작부터 검사 내용 있으니까 보시고 본인들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것도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레더 짠 게 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2일차 있죠. 2일차 탄차트 저도 복원해 놨는데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차도 있죠. 1일차 내용도 1, 2, 3일차 주말입니다. 오늘 불금 되시고 토요일 쉬시는 분들 이거 다 풀어서 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제가 좀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요즘 날씨 쌀쌀하죠?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칩3의 대비 패턴 관련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